네, 외국인의 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투자자들의 속내를 꿰뚫어보는 아카치온 컴퍼니 앤서니 김주영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어제 약간 주춤한 것 같은데요. 당연히 뭐 코스피가 3,200, 3,300에 가까워지니까 아무래도 팔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겠죠. 그거는 뭐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뜨겁긴 뜨겁다라고 얘기할 수뿐이 없는 게 매일 거래되는 금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작년에 뭐 7, 8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한테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MSCI ETF로부터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FTSE 영국에서부터 이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들에게 뭐 1년 올해 쭉 보면 어떻게 매수할 만한 시장이라고 보십니까? 한국 시장이? 뭐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높다고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죠. 어쨌든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한국을 버리고 갈 수 없고 반도체가 돌아선다고 하는데 한국을 버릴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뭐 여전히 유효하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는 주가가 8% 이상 상승하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죠. 네네네. TSMC가 어쨌든 3나노 공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과 또 인텔이 삼성전자의 7나노미터 공정을 지금 수주를 하기 위해서 논의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96,800원까지 올라가서 뭐 11만 원 목표 주가를 거의 뭐 간단하게 도달할 만큼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애플카 얘기가 나오면서 28만 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그 앵커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 당시에 현대차가 3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 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관심들을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근방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참 그런 거를 보면 격세지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뭐 과거에는 사실은 자동차가 잘 팔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 그때 보면 한 8배 정도 갔었는데 그렇죠. 유명한 그때 이제 자산운용사가 많이 끌려 올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좀 얘기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타는 차가 전부 다 언젠가는 전기차로 다 바뀌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몇억 대의 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30만 원은 지금의 30만 원은 아닌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최근에 현대차가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테슬라의 주가가 워낙 잘 갔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자동차 시장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가 영업이익 성장까지 있었고 애플 스토리까지 붙었다. 그러면 현대차는 당연히 한 번쯤 고민했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최근엔 좀 팔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이익 실현이 좀 나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2월 달이 이제 그 구정 연휴잖아요. 설 연휴. 설 연휴. 이제 설 연휴다 보니까 그 전부터는 포지션들을 조금씩 정리를 아마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포지션 변경이 있을 거라서 그런 매도라고 저는 긍정적인 어떤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번 주 글로벌 이벤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CES 2021이 버추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아마 발표가 났을 텐데 LG전자의 롤러블 폰 같은 경우가 발표가 됐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올해 어떤 그 소비 컨슈머 마켓 자체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좀 보여주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오늘 새벽부터는 제39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어제 밤에 당연히 뭐 또 하나의 M&A가 발표가 됐죠. 규모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사노피가 카이마비라고 하는 회사를 1.1 빌리언에 지금 인수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아마도 이번 주 내내 계속 M&A 뉴스라던가 또는 임상 결과의 뉴스에 따라서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변동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5일이 이제 첫 번째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네네. 또 엄청나게 변동성이 큰 미국장이 될 것 같아요. 그의 알겠습니다.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약간 조정을 받는 듯하게 네. 보이는 이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고평가 논란도 있고 네. 4천을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우리 앤토니 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선적으로 앵커님 지금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가 몇인지 혹시 아세요?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삼성전자가 11위로 올라서고요. 네네. 이게 TSMC를 처음으로 넘어섰어요. 네네. TSMC가 지금 12위로 밀려 내려갔고요. 네. 그렇게 그만큼 삼성전자가 성장을 하면서 이 주가가 올라갔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결국은 저는 코스피를 결정하는 이 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삼성전자가 대략 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25%에서 30% 정도 되니까 이게 상승률이 25%를 고려를 하면 3,300에서 3,400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거다. 그것도 다른 종목들이 아무것도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렇게 올라간다면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한 3,400까지 갈 수 있다면 네.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변의 소부장도 같이 올라갈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3,400이 아니라 보수적으로 봐도 3,500까지는 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네요. 그게 이제 JP모건에서 얘기한 3,700이라고 한 얘기가 그렇게 뭐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보여줬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JP모건에서는 3,700의 우리 코스피 목표는 허망내는 게 아니다. 뭐 사실 오늘 뉴스도 나왔지만요. 그 우리나라의 GNI가 세계 네. 10위권에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아마도 작년에 데이터가 나올 텐데 이태리를 갖다가 넘어가는 그런 네. 이태리가 G7 국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소위 그 그룹에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가총액 11위라는 네. 거 어떻게 보면 너무 행복하고 네. 축하할 얘기지만 뭐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 GDP가 전 세계 10위 들어가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네. 기타 다른 회사들도 20위권에 전부 다 빨리 진입해서 해야지 우리나라가 또 아까 말씀하신 3,700, 4,0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조금 소외된 섹터를 찾는 게 좋다고 네. 우리 그 앤토니 킴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 변동성이 좀 커졌으니까 우리가 어떤 섹터를 조금 뭐라 그럴까 공부를 더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 뭐 그다음에 네. 2차 전지 섹터 모두 네. 성장주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하이 베타 플레이입니다. 네.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네네. 올라갈 때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네. 종목들이잖아요. 보통 이런 종목들을 많이 담게 되는 포지션에서는 조금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베타가 낮은,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적고. 그래도 성장하는 섹터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섹터가 어떤 섹터인데요? 그게 5G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G 섹터에 어느 정도 성장이 담보된 섹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3에서 5년간 추가적인 설비 투자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네.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굳이 얘기하면 5G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6G가 또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쳐다봐야 될 섹터인데 그 5G 섹터 내에서 조금 사실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좀 네. 덜 올라간. 그렇죠. 그다음에 안정적이고. 그렇죠. 앞으로 향후 3개월 동안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사실은 소개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뭐 당연히 한 2주 전에 소개하신 하나기술 같은 종목은 뭐 급하게 한 7, 80% 네. 올라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다면 좋은 실적을 거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계좌가 하루에 5만 개씩 열린대요. 새로운 계좌. 10만 개도 열리는 날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안정적으로 네. 삼성전자, 현대차에서 이제는 좀 드셨다고 하는 분들은 네. 5G로 좀 이동해도 되겠습니까? 포지션을 조금 이동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5G 특히나 쪽으로? 네, 네. 5G 쪽은 작년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많이 오르지 못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5G가 실질적으로 개화되는 이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알겠습니다. 5G 섹터 중에서 여러 종목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작년에는 실적이 좀 별로였지만 네.
올해는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숫자를 믿지 못할 만큼 턴어라운드 막 수백 % 하는 네. 이런 종목도 그때 이제 소개시켜 주신 후성 같은 종목이죠. 맞습니다. 2020년은 별로였지만 2021년에는 뭐 5, 600%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이 이제 2차 전지 중에서는 후성이었고 후성 한번 보여주실래요? 후성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5G 섹터 내에서도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네트워크스. 예. 네. 뭐 워낙 오래된 회사니까 네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네네. 근데 이 회사를 오늘 들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가 2016년도에 존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해서 네. 다산 존 솔루션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이게 DSZ라고 지금 네네. 현재 약자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아, 다산 네트워크스의 자회사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미국 시장이 지금 앞으로 이제 5G가 성장을 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 미국 시장, 미국 5G 수혜주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월 21일 소위 그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게 나면 네. 5G에도 좀 뭐 정책적인 그런 지원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특히나 요새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네네. 많은 부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요새는 통신망 같은 경우 유선 통신망 이런 부분들이 네. 노후화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미국은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유선 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다산 그것이 네트워크스가 올해 얼마나 성장을 합니까? 2020년도에 지금 현재 매출이 아마 한 4천억대 초반 정도가 될 것 근데 같은데요. 실적 추정치 표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실적 추정치 표 보면은 얼마나 지금 보면은 요게 지금 현재 하나금융투자의 네네. 김홍식 애널리스트의 목표 예상 목표치예요. 야, 요거 뒤에 걸 보여주셔야 되겠는데요. 이 앞에 장을 매출액이 올해 영업이익이 올해가 아니라 마이너스. 작년에는 손실을 냈네요. 네, 근데 손실이 올해는 날것 영업이익을 같고요. 500억 이상 내는데 저렇게 급격한 턴어라운드는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5G 관련된 투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된 건데요. 지금 현재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본향 5G 매출입니다. 지금 저기 그 다산 네트워크스의 고객군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리려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텔레콤, KT, LG U+ 모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와 라쿠텐에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자회사 DZS를 통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얼마나 지금 투자를 한다고 나와 있죠? 2조 원 정도 투자를 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말에 통신망 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그 공개 매각들이 지금 네네네. 옥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만약에 투자가 결정이 되게 되면 추가적인 5G 투자를 할 수 있는 룸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향후 앞으로 다산 네트워크스 입장에서는 성장할 수 있는 그 룸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 어떻게 되고 네. 좀 중기적,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2021년 매출을 한 6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순이익을 4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프라이스 투 어닝스 기준으로 한 11배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한번 공부해 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카추인 컴퍼니 김주영 대표로부터 좀 소외된 섹터 5G,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올해 좀 턴어라운드가 급격히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